역대 청와대와 다르게 이 청와대는 도대체 이 네임드가 내자도 정말 히스테리컬하게 받아들이고요. 연착륙이라는 것도 생각도 안 해요. 노영민 비서실장 시절에 노영민이 저기 운영위에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네임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착륙도 없습니다. 절정해서 그만둘 겁니다. 이런 오만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와대는 정말로 지지율 30%가 30%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아마도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온갖 지금 막 그 부부 띄우기, 용비어천가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뜬금없이 대통령 창가, 문비어 청가가 청와대에서 지금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네임드가 없다고 하지만 검찰이다, 법원이다, 뭐 선관이다 할 거 없이 뭐 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뭐 지방자치단체도 다 장악하고 있고. 그래갖고 네임덕이 생길 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뭐 비리 같은 것이 나오려고 해도 그거 다 덮어버리고 수사를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철이 정무수석은 이 사람은 뭐 청와대 들어가면서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면서 민심을 있는 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는 전부 용비어청가만 불러대고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뭐 바르고 착한 대통령이다. 부패 안 하고 권력의 단맛에 취하지 않고 오직 일만 하는 대통령이다. 일을 무슨 한국에 있어야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로 지금 사실 계획을 하고 있냐면 21일에 국민과의 대화 있잖아요. 그걸로 모멘텀을 잡아서 40%대로 끝까지 가겠다. 이런 지금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국민과의 대화 이전에 뭔가 좀 이렇게 그 펌프질을 해야 돼. 띄우는 거. 띄워놔야 돼. 그래서 그 띄우는 분위기를 아니 갑작스럽게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하면 욕 먹잖아요. 그러니까 풍선을 일단 띄워놓고 이렇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질문도 하고 이런 어떤 분위기를 연장시키겠다라는 의도로 이철이 또 누구죠? 탁현민 이런 자들이 부부 띄우기에 지금 완전히 열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계획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머리도 안 좋고 부지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일만 만들어내고 성과는 없고. 근데 그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에 무슨 성과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대통령은 일만 하는 대통령이에요. 그 사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섬뜩한 사람이 일만 하는 대통령. 그러니까요. 일만 하는 상사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온갖 것을 장악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하니까 뭐 레임덕이 안 생기면 먹을 것이며 거기다가 진영으로 이렇게 딱 나눠놓으니까 국민을 다 포용하지 않고 자기 세력만 이렇게 끌고 가니까 뭐 30-40% 그때 41.1%인가요? 그 세력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철이는 그 문주정에 대해서 세계적인 아티스트다. 완전 이런 사람이 정말 간신 아닙니까? 그리고 딸 문다혜 지금 청와대에서 느닷없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1년 전부터 들어와가지고 왜 거기 거주를 하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다 눈 감아달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 문다혜 씨만 하더라도 친정이다 하면서 지금 그것을 호도하는 분위기인데 저 친정인 거 알고요. 그런데 이 친정이라는 게 청와대가 친정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사저면 모르겠어요. 사자면 모르겠는데 청와대는 친정이고 시대이고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집도 팔고 양평동 집도 팔아갖고 돈 있는데 왜 거기 그렇죠. 들어가 있냐고요. 치부를 부동산으로 치부라는 게 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떤 곳이냐면 국빈을 접대를 한다거나 또 대통령이 업무를 사실 또 연장할 수 있는 업무를 직접로 하는 공간도 있고 또 사저는 사저대로 업무를 연장하는 공간이거든요. 비상시에 사실은 대처를 해야 되는 공간이에요.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충분히 이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내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기 때문에 후보 시절이나 대통령 시절에 나는 아빠랑 같이 묶여서 이 재산 공개 안 할 거야 라고 선포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세금이 들어가는 공간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그 감정적으로 막 호소를 하면서 시댁이야, 뭐 친정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고 그 발언이야말로 공사 구분이 없는 발언이거든요.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많은 정책 실패, 특히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실패하고 탈원전 실패해갖고 지금 얼마나 국가 경제라든가 국민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이철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뭐 패널도 하고 어찌고 하면서 그런 대로 바른 말도 좀 가끔 하는 그렇죠. 것 한때는 또 같아서 바른 말 했죠. 예. 청와대 들어가면 그런 대로 좀 할 말을 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오히려 한술 더 뜨는 것 같네요. 그런데 탁현민이는 김정숙 그 생일에 뭐 축하하는 건 좋은데 생일이니까 뭐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김정숙 띄우기를 하고 있습니까? 과묵한 대통령 옆에 여사가 계신 것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게요. 이철이는 정숙이 그나마,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철이는 그나마 이철이 수석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라도 했어요. 예. 기자가 뭐 근데 왜 지지율 탁현민이 40%. 이렇게 탁현민 나서갖고 스스로 SNS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이제 완전히 뭐 그 입에 붙었나 봐요. 아주 이제 능수능란하게 찬양의 글이 이렇게 길게 또 썼습니다. 참말. 가장 최악이 이겁니다. 아니 과묵한 대통령 옆에서 여사가 계신 게 의전적으로 도움이 됐다. 이 말의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친교 행사에서 국가적인 의전 상황에서 김 여사 덕을 많이 봤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미적 감각도 프로 수준이어서 국빈 방문도 중요 행사에서 자기가 스스로 김 여사한테 묻기도 해서 조언을 많이 얻어서 도움을 받았다. 이 대목 정도 되면 야 완전히 정말 이 정도면 뭐 입이 다 헐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찬양을 뭐 하더라도 지난해 너무 지나치게 수회 찬양을 때 해서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놨네. 아니 이 대목은 좀 불리해서요. 지난해 수해 때 뭐 두세 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해서 정말 그랬고 또 사연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고 공감력이 뛰어났다. 아니 유경수 여사 떠올라 봐요. 유경수 여사는 진짜 알리지도 않고 그 우리가 천형이라고 얘기하는 그 병을 가진 분들 직접 가서 정말 거기 가면 뭐 안 돼요. 이런 그 반대로 무릅쓰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수해만이 아니라 자연재해만 나면 정말 내려갔어요. 그리고 공감력 그러면 사실 유경수 여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뭐 김정숙 여사의 공감대를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어떤 사람이 더 공감대가 있었습니까? 정책적으로 반영된 것만 따지면 훨씬 더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 탁현민이는 뭘 보고 그랬는지 공감력, 감정이입이 가장 그 인간적이고 매력적인 면모다. 그런데 뭐 다른 것은 자체적으로라도 코로나가 그렇게 막 창궐을 하려는 그런 시점에 짜파구리 파티 벌이면서 박장대소한 것이 공감 능력입니까? 그리고 뭐 버킷리스트 이런 거 만들어 갖고 그 해외 가면은 명소 찾아다니고, 우리 남편 어디 갔어요? 하고 쫓아다니는 게 국민 공감 능력입니까? 코로나 시국에서 위드 코로나 훨씬 전에 그 국민들은 사실 외국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G7이니 뭐니 하면서 이유를 대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영국만 방문하고 돌아와야죠. 왜 굳이 또 다른 동유럽 국가에 가서 굳이 정상들과 만나서 뭐 회담하는 것도 없어요. 성당 가서 성당 주교와 그러니까. 뭐 카톨릭 신도들이잖아요. 두 사람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어떤 이유에 관광을 하고 돌아왔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효불급한 정말 정상 일정이면 모르겠는데 그 이외에 임기가 끝나가니까 코로나19 동안 못 갔던 그런 해외 여행을 시켜준다? 이렇게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번 그거 나갔을 때 프란치스코 교황 만나갖고 또 아니 본인이 이야기할 사안도 아닌데 종전선언에 대해서 찬동을 해 주십시오. 이런 민감한 얘기를 교황한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건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하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도 그것이 미치는 효과까지를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그 얘기했다고 또 자랑은 이제 온갖 천지 다 동네방네 하고 다니고 이런데 참 공감 능력이 있고 감정이입을 잘한다고 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이런 때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 겁니다. 어처구니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과 좀 다르게 제가 느껴지는 부분이 청와대 내에서도 영부인 호칭을 안 쓰는데 그게 뭐 김 여사부터도 하는데 영부인 호칭 안 쓴 거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 청와대 내에서도 그렇고요. 영부인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면서 여사라고 불리게 됐고 이거가 무슨 김 여사부터 시작됐다라는 것도 저는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각광을 받아야 하는데 지지율은 떨어지고 그냥 집안 사정은 엉클어져 갖고 온갖 소문은 다 나가지고 그냥 와글와글하고 온 나라가 와글와글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저기서 또 명예훼손 소송 걸까 봐서 자세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 왜 대통령까지 나서 갖고 내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다. 아주 불편할 것 같아요. 불편하죠. 근데 사실 이 역대 정권에서 집권 말기가 다가오는데 이렇게 청와대 내부의 인사들이 대통령과 부부를 찬양하는 경우도 못 봤고요.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그 꽃이 스스로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꽃 아름답지 않습니까? 꽃이 이렇게 뭐 줄기도 아름답고요. 그런다고 해서 그 꽃이 아름다운 거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바로 그런 겁니다. 대통령이 하는 행적이 정말 올바르고 그래서 국민들이 스스로 느끼는 것이지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 멋있어요. 우리 김정숙 여사 멋있어요. 한다고 해서 그 부부를 똑같은 생각으로 찬양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공감하지만 문재인 부부가 아무리 공치사를 하고 참모들이 대통령 장가 문비 여청가를 부른다고 우리 국민들이 그게 뭐 공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내년 임기 말까지 아무 일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 물러가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저는 들어요. 그래도 이재명이 가장 바라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